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깊게 파고들 주제는 바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AI 시대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HBM,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의 가장 뜨거운 기업이죠. 네, 정말 뜨겁습니다. 2026년 1월 18일 지금 주가가 362달러를 넘고 시가총액이 약 4,080억 달러. 이건 뭐 역사적인 고점이에요. 그렇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 반도체 경기에 따라서 주가가 막 오르내리는 그런 회사였는데. 맞아요. 그 경기 민감주라는 꼬리표가 항상 붙어 다녔잖아요. 정말 믿기 힘든 변신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어떻게 마이크론이 그 80년대 일본과의 치킨 게임에서 간신히 살아남았던 미국의 마지막 메모리 자존심에서 지금은 엔비디아의 핵심 파트너이자 AI 인프라의 성장주로 완벽하게 털바꿈했는가? 그 비밀을 파헤쳐보는 거죠.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마이크론의 기술, 또 지정학적 위치, 그리고 앞으로의 위협까지 한번 속속들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가장 흥미로운 지점부터 시작해볼까요? 마이크론의 역사를 보면 정말 생존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거든요. 그렇죠. 정말 끈질기게 살아남았죠. 인텔이나 텍사스 인스트루먼츠 같은 회사들도 다 메모리 사업 포기할 때 혼자 버텨낸 회사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버티기만 하던 회사가 어떻게 갑자기 AI 시대의 주인공이 된 걸까요? 그 극적인 변화의 시작점은 2017년이었어요. 아, 산자의 메로트라 CEO가 왔을 때요? 네, 맞습니다. 샌디스크 창업자 출신인데 이 사람이 오자마자 회사의 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선언을 합니다. 그 유명한 양보다 칠. 네, 밸류 오버 볼륨. 이게 말은 쉬워 보이는데 당시 마이크론한테는 정말 엄청난 도박이었거든요. 하긴 그전까지는 무조건 많이 만들어서 점유율 지키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그렇죠. 수익성 낮은 범용 디램을 그냥 대량으로 생산하는 데 집중했었죠. 근데 메로트라 CEO는 그걸 과감하게 버리고 HBM처럼 정말 극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고부가 가치 제품에 회사의 모든 자원을 쏟아붓기 시작한 겁니다. 양을 버리고 질을 택했다.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군요. 바로 그렇죠. 보내주신 자료의 재무 전망을 보니까 와,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2026년 예상 매출이 약 552억 달러인데 영업이익률이 무려 42%가 될 거라고. 엄청난 수치죠. 물론 SK하이닉스가 약 48%로 여전히 대단하지만 업계 1위인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예상치가 약 35%인 걸 보면 마이크론의 수익성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알 수 있죠. 네, 바로 그 점이 시장을 열광시키는 포인트입니다. 과거 마이크론은 이익률 10% 넘기기도 힘들어하던 회사였으니까요. 와... 그런데 단순히 돈을 잘 버는 것만으로는 지금 이 높은 주가를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맞아요. 그게 제가 제일 궁금했던 부분이에요. 기업 가치를 보는 주가 수익 비율 PER을 보면 마이크론이 약 19배. 네, 근데 SK하이닉스가 11.5배, 삼성전자가 9.2배, 월등히 높아요. 실적만 보면 SK하이닉스가 더 나은데도 말이죠. 그렇죠. 시장이 마이크론에 뭔가 특별한 가치를 주고 있다는 건데 그게 뭘까요? 시장에서는 이걸 미국 프리미엄이라고 부릅니다. 아, 아메리칸 프리미엄. 네, 지금 주가는 뛰어난 실적 전망, 그것뿐만 아니라 마이크론이 가진 두 가지 핵심 가치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두 가지 핵심 가치요? 네, 바로 압도적인 기술 리더십, 그리고 흔들림 없는 지정학적 안정성입니다. 이제 마이크론은 단순한 메모리 회사가 아니라 엔비디아, TSMC와 함께 AI 인프라 3대장으로 불릴 정도니까요. AI 인프라 3대장. 알겠습니다. 그럼 그 미국 프리미엄의 첫 번째 기동, 기술 리더십부터 한번 파고 들어가 보죠. 네, AI 칩의 제왕, 엔비디아가 왜 마이크론의 HBM을 선택했을까? 자료를 보면 계속해서 30%더 우수한 전력 효율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네. 솔직히 30%라는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감이 잘 안 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고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바로 그 질문이 현재 마이크론의 기업 가치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아, 이 기술의 비결은 1-베타 나노 공정에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경쟁사들이 수천억 원짜리 최첨단 EUV 장비를 도입해서 반도체 회로를 아주 미세하게 그리는데 사활을 걸 때 마이크론은 다른 길을 택했어요. 잠깐만요. 그럼 경쟁사들이 막 최신 장비 사들일 때 마이크론은 구형 장비를 그대로 썼다는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보통 최신 장비가 성능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엄청난 기술적 도박이었고 그 도박이 대성공을 거둔 거죠. 우와. 비유하자면 다른 셰프들이 최첨단 분자요리 기계를 써야 만들 수 있는 요리를 마이크론은 그냥 평범한 가스레인지랑 수십 년간 갈고 닦은 손기술만으로 더 맛있고 효율적으로 만들어낸 것과 비슷해요. 아하, 비유가 재밌네요. EUV 장비 없이 기존의 멀티 패터닝 기술을 정말 극한까지 끌어올려서 경쟁사보다 더 작고 전력 소모가 적은 칩을 만드는 데 성공한 겁니다. 아, 이제야 그림이 그려지네요.
그렇다면 그 전력 효율 30% 개선, 이게 왜 그렇게 결정적인 건가요? AI 데이터 센터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뭔지 아세요? 열 아닐까요? 맞습니다. 바로 열과 전기 요금입니다. 수만 개의 GPU가 24시간 내내 돌아가면서 뿜어내는 열을 식히는데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고 전력 소모는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런데 마이크론의 HBM은 똑같은 성능을 내면서도 열이 30%덜 나고 전기를 덜 먹는 겁니다. 와, 30%면 어마어마한 차이네요. 데이터 센터 운영자 입장에서는 총소유 비용, TCO를 극적으로 낮춰주니까요. 마다할 이유가 없는 솔루션인 셈이죠. 이게 바로 엔비디아가 마이크론에 손을 잡은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에서도 마찬가지겠군요. 요즘 온디바이스 AI 시대가 열리면서 결국 배터리 수명이 관건이잖아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마이크론이 하이엔드 모바일 D램 LPDDR5X 시장 점유율을 30% 이상 차지하면서 삼성을 바짝 추격하고 있던데 이것도 같은 저전력 기술 덕분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AI 스마트폰은 더 똑똑해진 만큼 전기를 더 많이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마이크론의 1-베타 공정 기반 LPDDR5X는 경쟁사 제품보다 전력 소모를 20% 이상 줄여주는 걸로 평가받거든요. 아, 배터리 사용 시간이 1분 1초가 아쉬운 프리미엄 스마트폰 제조사들에게는 마이크론의 기술이 아주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1-베타 공정이라는 확실한 기술적 무기가 미국 프리미엄의 한 축이라는 건 이해했어요. 네, 하지만 이 소스들을 읽어보니까 기술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결국 반도체는 지정학의 게임이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이 메이드 인 USA라는 가치가 마이크론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또 다른 엔진이라는 분석이 있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바로 그 부분이 미국 프리미엄의 두 번째 기둥, 지정학적 방패입니다. 지정학적 방패요? 네, 마이크론은 뉴욕주랑 아이다호주에 미국 정부의 반도체 지원법, 칩스 액트 보조금을 받아서 정말 거대한 공장, 메가팹을 짓고 있습니다. 아, 그 뉴스 봤어요. 이게 단순히 생산 능력을 늘리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미중 갈등이 심해지고 대만 해협의 긴장이 높아질수록 고객사들은 공급망 리스크를 최우선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어디서 만드느냐가 중요해졌죠. 그런 상황에서 메이드 인 USA 딱지가 붙은 마이크론의 메모리는 가장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급처라는 강력한 프리미엄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히로시마에도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한 전략적 움직임입니다. 미국에만 집중해도 될 텐데 굳이 일본에 또 다른 거점을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현재 마이크론 D램 생산의 약 60%가 대만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게나 많이요? 그건 좀 리스크가 있네요. 상당한 리스크 요인이죠. 이 대만 리스크를 분산시키기 위한 최적의 카드가 바로 일본인 겁니다. 왜 일본이죠? 일본은 과거 반도체 강국으로서 뛰어난 인력과 인프라가 있고 미국과의 안보 동맹도 굳건하잖아요. 그렇군요. 마이크론은 일본 정부로부터 약 5조 원 이상의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히로시마를 차세대 HBM 생산의 핵심 기지로 키우고 있습니다. 와, 그럼 단순한 공장 건설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을 잇는 거대한 반도체 안보 동맹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되는 셈이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히로시마 공장에는 이미 최신 EUV 장비가 들어갔고요. 2026년 하반기부터는 원가마, 그러니까 한 단계 더 발전된 공정이 가동될 예정입니다. 원가마요? 네. 즉 미국 본토와 일본이라는 두 개의 안전한 생산 기지를 축으로 삼아서 대만에 무슨 일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큰 그림인 거죠. 이것이 바로 시장이 마이크론에 높은 지정학적 가치를 부여하는 이유입니다. 기술과 지정학 두 개의 강력한 엔진을 장착했군요. 그럼 미래는 어떨까요? 이 산업은 워낙 빠르게 변하니까요. HBM 다음 세대인 HBM4 기술 경쟁도 정말 치열한데 마이크론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HBM4부터는 게임의 룰이 조금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죠? 여러 D램 칩을 수직으로 쌓는 게 HBM인데 HBM4부터는 이 칩 더미의 맨 아래에서 두뇌 역할을 하는 로직 다이의 성능이 전체 성능을 좌우하게 돼요. 아, 그 베이스 다이 말씀이시죠? 네, 이 로직 다이는 아주 미세한 첨단 공정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자체적으로 파운드리, 즉 반도체 생산 라인이 없는 마이크론에게는 약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럼 그 약점은 어떻게 극복하려 하나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이크론은 세계 1위 파운드리인 TSMC와 원팀 동맹을 맺었습니다. 네,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파트너와 손을 잡고 기술 장벽을 넘겠다는 겁니다. 이건 자체 파운드리를 활용해서 HBM부터 로직 다이까지 모든 걸 직접 만드는 삼성의 수직 기열화 전략에 정면으로 맞서는 최강자들의 연합전선 구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흥미진진하네요. 삼성 대 마이크론 TSMC 연합. 네, 앞으로 이 두 전략의 대결이 HBM4 시장의 향방을 가릴 겁니다. 이 상승세가 정말 대단하긴 한데 한편으로는 좀 불안하기도 해요.
영원히 오르기만 하는 주식은 없으니까요. 물론입니다. 보내주신 자료에도 몇 가지 핵심 위험 요인들이 있던데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요. 이 눈부신 상승세가 계속될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에 언급된 핵심 리스크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요? 첫째는 메모리 산업의 숙명과 같은 사이클입니다. 아, 그 겨울이 온다. 네, 지금은 AI 투자 열풍으로 수요가 폭발하고 있지만 만약 이 투자가 조금이라도 둔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고객사 재고가 쌓이고 디램 가격이 급락하는 메모리 겨울이 다시 올 수 있다는 위험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말씀하신 리스크 중에서 청취자분께서 가장 예의주시해야 할 단기 리스크는 뭐라고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잠자는 사자, 삼성전자의 추격이 가장 무서울 것 같은데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만약 삼성이 HBM 수요를 안정시키고 본격적으로 물량을 쏟아내기 시작하면 지금 같은 공급 부족이 순식간에 공급 과잉으로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격 경쟁이 붙으면 마이크론의 수익성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겠죠. 단기적으로는 삼성의 추격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마이크론이 현재의 기술 우위를 얼마나 더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리스크는 바로 이 기술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막대한 설비 투자, 즉 케이펙스 부담입니다. 돈이 많이 들죠. 네, 마이크론은 매년 매출의 35% 이상이라는 엄청난 돈을 공장 짓고 장비 사는 데 쏟아붓고 있어요. 미래를 위한 필수 투자지만 단기적인 현금 흐름에는 상당한 부담이 들 수밖에 없죠. 장기적인 리스크도 있나요?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CXMT 같은 기업이 정부 보조금을 등에 업고 저가 시장에서부터 치고 올라오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정리해보죠. 마이크론은 1-베타 공정이라는 독보적인 저전력 기술을 무기로 엔비디아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네, 미국, 일본으로 이어지는 지정학적 방패를 통해 공급망 안정성까지 확보했습니다. 이걸 통해 과거의 평범한 경기 민감주에서 AI 시대의 핵심 성장주로 완벽하게 변신에 성공했군요. 네. 현재 주가는 폭발적인 AI 수요에 대한 엄청난 기대감, 그리고 언젠가는 닥칠지 모를 메모리 사이클 하락에 대한 공포, 이 두 가지가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대와 공포의 공존이군요. 그렇죠. 시장은 이번 AI 혁명은 과거의 닷컴 버블과는 다르다는 강한 믿음으로 마이크론의 가치를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는 셈이죠. 그 믿음이 유지되는 한 마이크론의 프리미엄은 계속될 겁니다. 오늘 분석을 통해 마이크론이 AI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또 어떤 강력한 무게를 선에 쥐고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청취자분께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하지만 앞으로 AI 모델이 지금보다 수백, 수천 배 더 복잡해진다면 어떨까요? 과연 지금처럼 GPU 옆에 HBM을 여러 개 붙이는 구조만으로 그 엄청난 데이터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서버 내의 모든 메모리를 하나의 거대한 풀처럼 묶어서 훨씬 더 유연하게 사용하는 CXL 같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메모리가 시장의 판도를 뒤바꾸게 될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그리고 그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의 순간에도 과연 마이크론은 지금처럼 시장을 이끄는 리더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의 기술 변화를 지켜보시면 훨씬 더 큰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